자, 그럼 일단은 마무리하시고 자, 한번 교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오랜만에 베이스의 맨 앞으로 와요. 자, 베이스 맨 앞에 오시면 여기 이제 하나 서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제 어디까지 배웠지? 자,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브리핑하고 오늘 마지막 내용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일단 끝이에요. 자, 다시 일단은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뭐라고 오늘 띄웠냐면 도형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도형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점선면이다라는 말 이해돼요. 다시 복습이니까. 자, 먼저 우리가 평면 좌표라는 제목에서 보통 이제 점에 대해 배웠잖아. 뭐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있을까? 배웠던 거. 그치? 순서대로 말하면 처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그걸 저희가 기억나? 뒤에서도 많이 써요. 안 쓰지 않아요. 쓰긴 씁니다. 또 그치? 그 거리를 이용해서 뭐 내분점, 뭐 중점,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 그리고 말했지만 과정도 아셔야 되고 공식도.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내내 그러니까 이걸 단어마다 말하는 것 같아요. 과정도 알고 공식도 알아라,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뭐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선이야, 선.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중학교 2학년 배워 1차 함수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새롭게 배운 게 몇 가지 있을까? 뭐 기억나니? 그러니까 항상 당부하는 게 책 한 권을요 압축을 해야 돼. 압축 계속 끊임없이. 저는 말했어요. 딱 두 가지가 새로워요. 어쨌든. 그쵸. 일단 첫 번째가 또 거리를 한번 구하는데 이번엔 점이랑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만들어 봤잖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힌트. 우리가 중2 때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 중에서 평행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를 더 배웠어요. 수직이다. 수직이 조건이 뭐였지? 두 줄기의 곱이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 정도 새롭게 배웠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게 지난주 기억나? 목금토. 목금토 많이 끝냈던 내용인데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어쩌면 면이잖아요. 원이라는 면이잖아요. 그래서 점선면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했지만 목요일 날에는 식 만드는 거. 제 첫날에 이제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관련 유형들, 뭐 지름의 양극점, 접한다, 뭐 그렇게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가 위치 관계. 점과 직선을 줘요. 위치 관계 세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지. 크게 방법은 두 가지 배웠잖아. 첫 번째가 판별식. 그러니까 너가 아는 게 돼요. 두 번째 뭐를 많이 쓴다고 했지? 보통 이제 원에서 많이 쓰는 이제 DR 판별법이라요. 실제로 유형 문제도 기억나. DR을 많이 써요. DR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토요일 날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뭐 접한다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선이란 걸 구할 수 있는지. 얘도 역시나 세 가지 유형 배웠잖아. 다시 한번 기울기, 위의 점, 바깥점, 긋는다. 세 가지 대해서 유형별로 뭐 공식도 있었고 과정도 있잖아. 다 구분해서 푸실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자, 오늘이 이제 요 내용 할 차례인데, 자,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배운 점선면을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요? 움직이겠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미리 말할게. 오늘은 평행 이동할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을 거니까 비교해서 또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내일 아침에는 대칭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중학교 때는 대칭 이동을 다루지 않아.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데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쉬우니까 잘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여기 할 때마다 쓰는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수업장에. 요거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쓸 거니까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아마 1교시는 요 수업 자료에서 조금 놀다가 교재에 가서 기본 문제 연습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2교시에는 사실 유형 문제가 딱히 다른 게 없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또 시간 남으니까
복습도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업 때 잘 들으면 한 번에 끝내.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고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가겠습니다. 원래는 색깔이 있는데 이거 색깔이 없네요. 자, 일단은 여기 위에 제목에 써 있지만 도형의 이동에 관한 기본 내용 정리라고 해서 제가 옛날부터 이걸 많이 썼고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했어. 그래서 꽤 예뻐진 상태긴 해, 지금 상태가. 지금부터 한번 오늘은 여기 위에 있는 여기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한번 필기 한번 잘 해봐. 요 프린트를 잃어버리지 말고 때마다 보시기 말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요 프린트를 이해하잖아. 그럼 끝이야. 이것 단어.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자, 먼저 평행 이동 얘기부터 할까? 혹시 평행 이동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게 평행 이동인 줄 알아요? 말 그대로 평행 그러게요. 그럼 제가 한번 책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볼까? 책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평행 이동은요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 뒤에 괄호치고 도형의 모양과 크기는 변해 안 돼요. 어쩌면 약간 뭐랄까 이런 느낌 봐봐. 사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거라고 치면 평행 이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이건 아니야. 그럼 약간 무슨 느낌이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랄까. 좌우 위 아래로 가는 이런 움직임. 실제로 우리가 하나 더 말하면 평행 이동은 대각선은 없어요. 근데 좌우 위 아래로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제 또 비유를 많이 드는데 비유 좋아하는 거 알죠? 이게 약간 요즘은 인기가 없는데 한때 참 인기 많았던 써볼까? 약간 그 인형 뽑기 해본 적 있어요? 아, 네. 사실 딱 뭐냐면 인형 뽑기의 움직임이야. 이 말이 왜 인형 뽑기 해보시면 알잖아. 우리 어떻게 움직여요? 레버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막 가요. 볼에 삥 가다가 오른쪽 가다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찌 보내잖아. 그런 움직임을 말한다. 자, 그러니까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저랑은 처음이니까 한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책에서 많이 쓰는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아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알죠? 크게 몇 가지 방향이 있다. 첫 번째는 무슨 방향? X축 방향.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우리가 봐봐, 더 보세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보통 이제 너 기준에서 말이죠. 이거 움직여볼게. 이게 어디로 움직여요? 왼쪽이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인데 수학에서는 이런 이상한 말을 쓴다는 거야. 그럼 바로 갈까요? 자, 이제 오늘은 약간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지라는 말 제가 요즘 많이 쓰네요. 이미지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할 줄도 아셔야 되고. 자, X축 방향은요. 여기 써있는 게 X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왼쪽인가요? 일단 한자로 좌라고 쓰나 좌? 혹시 좌란 말 아세요? 네. 왼쪽, 왼좌자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좌우 이걸 이제 우리가 X축 방향이라 부르자라는 거야. 그럼 특별히 자 여기서 그러면 왼쪽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은 뭘로 구분할까요? 보통 수학에서는 이제 요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부호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X축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이만큼 혹은 플러스 이만큼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무슨 차이라고? 어쩌면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자 아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여기 공간을 좀 써볼까? 예를 들어서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라. 뒷딱이네요. 다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거 해석하면요 어디로 몇 칸 가는 얘기인 줄 아세요? 그렇죠.
얘는 어디로 가나?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 이동하세요. 그 말입니다. 대신에 방금 말했지만 평행 이동이란 말은 너 기울이면 돼, 안 돼? 네. 그대로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가세요. 그 말인 거야. 이해했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할 건데, 야, 근데 봐봐. 이거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 이렇게. 이거 좀 쓰기 어때요? 좀 빡세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 지금부터 제가. 근데 이거는 대신에 논술형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다시 저희끼리 약속하는 거 할게요. 제가 앞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라 이거를요. 간단하게 귀찮아서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다시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하자면? X축으로 두 아니요, 요렇게 말해준 거예요. 정확하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세요를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유는 귀찮아서요. 근데 정식 명칭은 아니기 때문에 논술형 때 이렇게 쓰면 감점 나옵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표현 아니에요. 저희끼리만. 한번 대볼까? 예를 들어서 색깔 왜 이래? 자, X축 방향으로 한번 써먹어볼까?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자, 이거는 해석하면 어디로 몇 칸 가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3칸 가세요.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얘 바로 할까요? 그럼 느낌 와? Y축 방향은 어디를 말할까? 이 안에 그쵸? 수학에서는 위로 가세요, 아래 가세요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야. 선생님 왜 안 쓴? 나는 몰라. 안 써요 그냥 이런 말을요. 수학적이지 않잖아. 이해돼? 그럼 자 도와줘. 위 아래는 뭘로 구분하자 또? 플러스 위가 플러스잖아. 아래가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시나 간단하게 쓸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와줘.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그 말은 어디로 몇 칸? 위로 네 써볼까? 들어서 위로 그대로 기울이지 말고 그대로 들어서 위로 4칸 가. 그 말입니다. 이해돼요? 한 번 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그 말은 어디로 몇 칸? 아래로 아래로 한 칸 가세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네. 자, 요게 첫 번째 이제 각각의 이미지. 뭐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미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으셨어요? 대충 이미지는. 네. 아마 왜냐면 너가 중3 때 2차 함수를 공부하면 어떻게 평행 이동을 되거든요. 그때 아마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한 번만 더 이제 마지막에 이런 생각 많이 나중에는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게임 들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실제로 구하는 방법을 볼게요. 한번 지울게요. 일단 보고 지울게요. 근데 이게 약간 너가 오늘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칸 한 개가 더 나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그리고 요 칸 위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뭐라고 써있니?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네, 여기 위쪽은요 점, 우리 이번에 점 배웠잖아. 네. 그 점을 움직이는 방법이 써있어요. 자, 밑에는 뭐라고 써있니?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래? 식이라고 말하면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번에 저희가 선도 배웠나요? 자, 선도 식으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가 선도 포함이고요. 원도 어때요? 원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얘네 둘이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평행 이동은요 하나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할게요. 점을 움직일 때나 이렇게 선이라던가 원, 그러니까 어떤 식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너가 아는 말 중에 함수죠. 함수를 움직일 때랑 좀 달라요. 움직이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대충 내용 끝납니다. 자,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전부터 하겠습니다. 쉬울게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 이동이 조금 초보일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어쩌면 점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 얘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먼저 점은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맨 위에 이게 필기가 써있는 게 방법을 먼저 써놨어요, 그냥. 옛날에는 제가 이것도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애들이 힘들어하길래 한번 써놨습니다. 밑에 예시를 해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거고요. 자, 방법 볼게요. 자,
자, 여기 왼쪽에 자, 질문. 얘 지금 점이에요, 식이에요? 이거 너가 아는 몇 코만 여기 점으로 쓴 겁니다. 한번 써볼래? 여기 점이야. 지금 점인 거 저도 아는데요. 좀 이따가 밑에 보면 알겠지만 좀 다른 기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숙제하실 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점인지 식인지. 자, 그리고 점일 때는요. 자, 밑에 보세요. X축으로 뭐만큼? 자, A만큼. Y축으로 B만큼 문제에서 평행 이동해라 그러면요. 자, 결론입니다. 여기가 결론입니다. 자, 지금 점 뒤에 보시면 X축으로 A만큼이잖아. 지금 X 자리에 어떻게 되겠니? A가 그대로 더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다시 Y축으로 B만큼이잖아. Y 자리에 어떻게 돼 있어? B가 더해져 있어. 그래서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점을 움직이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자? 이게 중요하네요. 어떻게 하자? 그대로 더하자. 외울 때는요. 그대로 더합니다. 별표 하실까요? 여기 이제 암기 팁. 점을 움직일 때는 쉬워요. 왜 그 점 뒤에다가 이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 하나 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을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여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뭘 할까요? 요거 0,5라는 말 이해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 X축으로 1만큼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이렇게 안 바뀌어요. 자, 어떻게 한다? X에다가 뭐 더해줘라? 1 더해주라는 거야. 다시 Y축으로 2만큼이란 말은 Y 자리에 뭐 해줘라? 2 더해주시면 돼. 너무 쉽네요. 한 번 더. 예시 2번. 정답 뭐라고? 몇 콤마 몇 될까요? 6, 봐봐. 여기가 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그대로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아마 예상하겠지만 잠깐만요. 설명 조금만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점으로 우리가 더하면 되는구나. 근데 혹시 이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사실 이게 봐봐. 요거가 제가 한번 요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 혹시 뭐 이거 필기는 강요 안 할게요. 봐봐. 사실 이게 왜 그런지는 그냥 점을 찍어보시면 안다는 거야. 봐봐. 얘 지금 마이너스, 그림 왜 이러냐. 마이너스 1,3인데 이 딱으로 그리면 안 되나?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1,3 뭐잖아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물어볼까? 자, X축으로 1만큼 가라는 얘기는 어디로 몇 칸 가라는 거죠? 얘를. 아까 이미지 보고 왔잖아. 어디로 몇 칸 가라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세요. 그 말인 거예요. 요점 몇 코마 몇 대요? 다시 Y축으로 이만큼 가세요라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위로 한 칸, 두 칸 가세요. 그 말 맞아요? 그럼 얘 몇 코마 몇 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요 0,5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은. 어쩌면 오히려 너가 생각하는 평행이동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더하면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쩌면 뭐 이런 이유다.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오른쪽에 뭐 관련 문제 2개만 더 해볼게요. 그냥 이거 할 줄 알면 뭐 저는 끝입니다. 더 할 말도 없어요. 자, 1,1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오늘 나오더라고. 진짜 뒷방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냥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할게. 자, 너가 지금부터 습관 잘 만들어. 얘 점이나 식이야. 점인지 식인지부터 확인을 먼저 하고, 아, 점이네. 그럼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그대로 더하자는 거예요. 그 얘 평행 이동하시면 몇 콤마 몇 개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한 번 더. 자, 얘 점이에요, 식이에요? 점이네. 그러면 그대로 더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게 순서야. 자, 그럼 얘 X축으로 5, Y축으로 마사. 그러면 얼마나 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내려갈게요. 자, 밑에 있는 두 번째로 할 게 뭐다? 사실 얘가 더 중요하긴 해. 솔직히 말하면 너가 앞으로 고2, 고3 가도 식을 더 많이 가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 식으로 움직일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너가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비밀과 여러 가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잘 들어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식이라고 써있잖아. 다시 말할게, 요 식은요, 너가 배웠던 뭐 여러 가지 함수도 포함되고요. 이번에 배운 원도 포함되고요. 앞으로 진짜 많은 어떤 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요, 결론. 그리고 자, 여기요 처음 보시죠. 자,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 요거는 점이라는 얘기일까요? 식이라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앞으로 수학에서 앞에 F 보이세요? 보통 우리 F라는 요 문자 뭐 할 때 많이 쓰죠? 너가 아는 것 중에 보통 뭐 FX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쓰는 경우가 FX잖아. 근데 어쨌든 뭐 함수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실제로 이 F는요, 얘가 지금 뭐다? 나 지금 식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저희 책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시 여기서 F가 빠지면 뭐가 돼요? 저기로 F가 있으면 구분해야 돼요. 아, 식이구나. 그 식일 때는요, 오른쪽에 보이세요? 아마 이렇게 나를 외우지 않았을까? 자, X부터 볼까요? 봐봐. 똑같아요. X축으로 A만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원래 있던 X 자리에 뭐가 대입되어 있어? 요건 약간 X 빼기 A를 대입한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약간 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X 자리에다가 뭐를? X-A를 통째로 대입하는, 그러니까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A만큼 이동인데 뭐를 지금 대입했다고? X 빼기 A를 대입해요. 너가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 2차 함수의 꼭지점 보시면 꺼낼 때 반대로 꺼내죠. 넣을 때 반대로 넣는 딱 그게 이 내용인 거야. 혹은 저희 얼마 전에 원 배웠잖아. 원에서 그 중심 넣을 때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넣어요. 이게 식에서. 한 번 더. Y축도 마찬가지야. 얘도 원래 B만큼인데 여기는 들어갈 때 반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외울 때 암기 팁. 아, 식이 나오면 반대로 대입을 하는구나 라고 외울 수 있겠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시번 보이세요? 뭐 이미 할 줄 아실 것 같은데. 자, 풀어봐. 요거 중3 문제입니다.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다 했어. 자, 요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봐봐. X축으로 1, Y축으로 2. 그럼 정답 일단 뭐 나와? Y는? X 빼기 1 제곱 플러스 2.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원래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봐봐. 얘 지금 X축으로 1만큼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라고 했죠? X-1을 색깔 써놓을게요. 통째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 Y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자, Y축으로 이만큼이면 Y 자리에 뭐 대입하자고? 네. 원래는 Y축도 반대로 해요. 근데 이게 왜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뭘 해요? 얘를 뭐 해줘요? 이항을 통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고요? 부호가 똑같이 바뀌게 된다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중3 때 외우기를 이렇게 외웠잖아. x는 반대로, y는 뭐?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도 반대로야. 이항을 해서 그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자, 요 원도 할 수 있겠어요.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C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X 플러스 2 제곱 Y 플러스 2 제곱. 지금부터 잘 외우셔야 돼요. 자, x 자리에 다시 식을 옮길 때는 반대로 대입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플러스. 자, 이번에는 y 자리도 반대로 대입해야 돼요. 요거 2차 함수를 해버리시면 정답 안 나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자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질문 왜 안 바뀔게?
이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다? 반지름 자리고 반지름 역할이 굳이 말하면 무슨 역할인 줄 아세요? 원에서? 반지름 역할이 모양 역할이죠. 반지름이 크다는 말은 원이 어떻게 돼요? 커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근데 아까 말씀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평행 이동이잖아. 그럼 원래 반지름 바뀌면 돼야 안 돼? 그래서 좀 안 바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고민했거든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왜 반대로 해요? 혹시 중3 때 뭐 설명 들은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점을 그대로 봐봐 아까 말했지만 오히려 원래 너가 처음 들어보면요 좀 더 직관적인 건 사실 10보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아니 내가 1만큼 움직이면 1을 둬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대입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고민하고 있냐면 사실 이거에 관한 내용 설명을 딥하게 들어가면 우리 건너뛴 것 중에 자취라는 말 건너뛰었죠. 사실 이게 원래 자취를 좀 너가 배우고 돌아오면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얘를 반대로 하는지가. 근데 그걸 아직 배우기 전이라 물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약간 그게 뭐랄까 좀 결과론적인 얘기가 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봐봐 이 말이잖아. 쌤 이거 꼭지점 1,2고요. 그려보면요. 얘도 그려보고 얘도 그려보면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 나오는데요. 그 말인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반응 맞고 반응 틀린 게 그건 약간 결과를 알고 하는 설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나는 이건 거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이거 왜 되는 거야? 라는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자. 제가 나중에 일단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어, 친구? 네. 그러니까 반대로 대입하면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고 그럼 제가 이 설명은 아마 조만간이야. 아마 빠르면 토요일날 제가 지금 고민인 게 아마 내일 아침에 이동이 아마 끝날 수도 있어요.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제가 토요일날 어쩌면 지금 보니까 질문할 것도 있고 한 것 같아가지고 뭐 테스트를 모두 한번 끊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 하기 전에 그때 아마 자취를 한번 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그때 할 때 제가 여기로 와서 이것도 한번 자취를 하는 기념으로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일단 오늘은 외울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점으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점은 그대로 정하면 돼요. 식으로 움직일 때 반대로 대입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2차 함수 원래 반대였다는 거지. 이항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원은 특히나 이항을 할 수 없어요. 반대로 더 써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거 두 개로. 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렇게 이제 오늘 이게 숙제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시간이 줘요. 그게 뭐 2차 함수든 1차 함수든 원이든 네가 배운 걸 다 줄 겁니다. 그리고 움직여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사실 약간 이게 약간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되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동 자체가 시키는 걸 하면 되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혹시 위에 거 정답 나왔어? Y는? 그쵸. 배운 대로 바로 갑시다. 자, X 자리에다가 X-1 대입하자는 거예요. 대입하시면 암산할게요. X 빼기 2 되는 거 아시겠어요? 다시 Y축으로 3만큼이면 얘도 원래는 Y 자리에 Y 빼기 3 대입해야 되는데 2양을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냥 더해지는 식으로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자, 얘도 한번 풀어봤어? 네. 자, 얘 도와줘. 정답 뭐나?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표제가. 자, 61쪽 가보시면요. 사실은 방금 했던 게 이제 위에 써 있는데 제목 보실래요? 베이비쌤입니다. 61쪽. 제목 보시면 61쪽의 제목은 뭐라고 써있어? 점의 이동이에요. 다음 편입니다. 자, 62쪽에는 뭐라고 써있니? 그럼 혹시 미안한데 도형에다가 밑줄 한번 치고 뭐라고 쓰면 좋을까? 어떤 식을 줄 때. 그러니까 점을 줄 때랑 식을 줄 때 두 가지를 구분하자라는 거야. 자, 돌아오세요 앞으로. 지금부터 그냥 문제만 그냥 똑같아 하시는 거예요. 봐봐. 그러니까 한두 개만 풀게 그냥 대충.
자, 예를 들어서 뭐 1번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앞장에 1번 문제 뭐 이렇게 준다는 거지. 바로 말해볼까? 자, 복습. 자, 먼저 x축으로 5만큼이란 말은 어디로 몇 칸이라고? 그러니까 이미지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y축으로 이만큼. 그리고 평행 이동하려는 말은 이건 어떻게 하냐? 기울이면 돼야 안 돼. 말 그대로 평행,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 뽑기 돌리면 돼요. 그럼 이동하시면 새로운 점 어떻게 된다고? 6,5 거 아시겠어요?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이제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죠. 4번 문제. 이게 아까 너가 이제 학생들부터 헷갈려 하는 건데 제 설명 잘 들어서 헷갈릴 일도 없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할 거예요. 우리 위에 1번부터 3번까지는 대놓고 나와 있잖아. 평행 이동하라고. 요게 혹시 뭔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 수학적인 표현이야. 간접적으로. 그럼 도와줄래? 이거 한번 써볼래? 해석하시면요. X축으로 얼만큼 움직이라는 얘기일까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지금 이거 둘 다 그대로 읽으셨네요. 왜 그대로 읽으신 거예요? 필기할게요. 별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라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이거 지금 점인 거 아시겠어요? 앞에 F 없잖아요. 이건 점이야. 아, 점이면 요거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지. 다시. 그리고 개인적인 습관은요, 이 기호보다 위에 쓰는 걸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X축을 얼마만큼이라고? 간단하게 쓸게요. 이렇게. 저는 요 기호랑 잘 안 치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눈에 보기 좋게. Y축을 얼마만큼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거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서 이걸 보고 얘를 푸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면요. 요거에 의해서니까 요거 쓰면 돼요. 요거. 다음 점이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말 이해돼요? 얘가 어디로 움직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디로 움직여요? 역시나 자, 얘 점이에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할 때는 끊임없이 물어봐요. 이게 지금 내가 뭘 움직이는 거지? 나중에 뒤에 가면 섞여 나와요. 점 나왔다 싶으면 섞여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좀 헷갈린다는 거야. 얘는 점이니까 또 더하면 되겠죠. 정답은 3,4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요것도 해볼 수 있나? 예를 들어 9번 문제. 오른쪽에 9번 문제.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제가 좋아하는 왔다 갔다라고 부르는데, 자, 요것도 뭔지 알겠죠? 다시 한번, 자, 위에 있는 거 해석부터 합시다. 자, 이게 평행이동 요렇게 움직인대요. 자, 체크. 이거 점이야, 식이야? 점이면요, 이거 어떻게 했죠? 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즉, 그대로 읽으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인데, 요 문제 풀게요. 요렇게 갔다는 말이잖아. 역시나 얘 지금 뭐예요? 점이잖아. 그 말은 뭐다? 아, 여기 있는 0에다가 A를 뭐 해주면 돼? 그대로 더해준 게 2구나. 요렇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지. A 값이 얼마나? 마찬가지. 아, 얘가 점이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B 얼마예요? 뭐 이런 문제들. 아, 계속 끊임없이 물어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자, 다음 장 일단 계산만 더 쉴게요. 다음 장에 그럼 12번 문제 해볼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는 식입니다. 너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식이 다 나올 거예요. 12번.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요. 점이야, 식이야, 점이야, 식이야. 그러니까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이해해봐. 정답이 딱 뭐 나왔어? 3x 빼기 y 빼기 3. 그쵸. 다시 말할게요.
갈게요. 자, 이번 문제, 자, 이거 점이에요, 식이에요? 직선의 방정 식이잖아. 그러면 이제 몸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하냐? 자, x축으로 1만큼이면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하자고? 요렇게 반대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한다는 거야. 다시 y축으로 마산만큼이면 y 자리에 뭐 대입하자고? 요렇게 해서 요게 대입해주는 거야.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뭐 쳐야 되는 거 아세요? 이거 아마 중학생 배웠잖아. 식 대입은 괄호 쳐야 무조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y 자리에도 처음이니까 색깔 쓸게요. 요런 식으로 그대로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정리하시면 정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제 너가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2학년 때 배운 3차, 4차 함수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뒤에 함수 배웠잖아. 그때도 마찬가지야. 모든 식은 움직임이 똑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밑에랑 오른쪽에 아까 1과 2차 함수를 아까 해봤잖아. 프린트에서. 넘어가도 괜찮을까? 다음 문제. 아, 재밌다. 몇 번? 자, 그래, 9번 한번 해볼게요. 19번. 근데 위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19번 풀어보겠습니다. 위에 조건이 뭔지 알겠어요? 섞여 나온다. 지금부터. 섞여 나온다. 문제. 이게 뭐 점만 나오고 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점과 선을 막 섞어서 나오게 돼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 저게 뭔 소리고 해석하고 내가 움직일 게 뭔지를 또 보고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오늘 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만 하면 돼. 어려운 건 없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실수할 겁니다. 봤어? 자, 도와줄래? 첫 번째 문장, 자, 여기 써있는 거 뭐예요? 병행 이동 또 나왔는데, 자, 요거 뭐예요? 점이며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이만큼 y축으로 그래. 자, 요거 꺼내놓고 이제 여기로 갑니다. 근데 얘는 또 뭐예요? 이건 식이네. 이번에 식을 또 움직여 보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얘를 어떻게 넣어주자고? x 자리에다가 반대로. 마찬가지 얘도 원래는 y 자리에다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해돼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정답 혹시 얼마 나왔어요? y는?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다는 거지. 또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오른쪽이 24번을 풀 건데 이게 밑에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아까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자, 요 문제에서 이어지는 문제 24번. 이번에는 원한 게 해볼게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숙제해 보시면 보통 나오는 게 네 가지야. 점, 선, 원, 이차함수.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배운 게 딱 이 정도밖에 없어요. 뭐 점, 선, 원, 이차함수 이렇게. 아무튼 뭘 줘도 움직일 줄 아셔야 돼요. 뭘 줘도 움직일 수 있어요. 24번 문제. 했어? 도와줄래? 자, 먼저 얘 점이에요, 식이에요? 여기 F가 붙어있잖아요. 요게 식이다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해야 될까? 도와줄래?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대로 몸을 바꿔야 돼. 여기서 바꿔서 또 얘를 움직이면 얘는 또 뭔데? 점이야, 식이야? 그러면 또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뭔가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세 개를. 그럼 얘 X축으로 4만큼이니까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그러면? 얘는 식이니까 X 빼기 4 반대로 한 번 더
y축으로 5만큼이니까 y 자리에 뭐 대입한다고? y 빼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냐는 거지.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 정답? 6 빼기 2 곱하기 y 빼기 3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걸 했다는 거. 하나만 더 풀고 싶까? 아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그냥 좀 유형이니까 좀 쉬었다가. 지금 시간 21분인데 무슨 많이 쉬는데? 한 5분만 쉴게요. 2교시는